박PD의 픽. 우리나라 흡연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흡연율 많이 낮으셔서 이제 10% 미만 아닐까요? 예전에 비해서 낮아진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20% 됩니다. 아니, 5명 중 1명이 아직도 담배를 피운다고요? 맞습니다. 19세 이상 흡연율 2019년 기준인데요. 21.5%. 그러니까 19세 이상 인구 수를 따졌을 때 국내 흡연자가 944만 명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런 거 통계 작성할 때 내가 만약에 흡연자인데 담배를 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솔직히 답변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반면에 안 피는데 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흡연자들은 이보다 더 많지 않을까 추산이 됩니다. 1,0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때마침 보건복지부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서 포럼을 개최했어요. 그런데 효과적인 흡연 규제를 위해 담뱃값을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몇 년 전에 나왔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학자들의 목소리긴 한데 누가 개최했습니까? 보건복지부가 개최했단 말이에요. 보통 관에서 주최하는 이런 행사에 참여할 때 사람들을 미리 입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전혀 반대되는 입장 가진 사람 어지간하면 초청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돼가지고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주최했던 그 행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염수 먹어도 괜찮다. 1리터도 먹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포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의 목소리는 곧 보건복지부의 목소리다라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요, 며칠 전입니다.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그리고 포럼을 개최했는데 담배 없는 일상을 위한 담배 규제를 주제로 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했는데 일단 울산대 의대 조홍준 교수가 총대를 맸습니다. 근데 좀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사례를.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0년 기준 호주의 담배 가격은 25,000원. 그런데 한국은 꼴랑 4,500원.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그러면서 복지부 자료를 띄웁니다. OECD 38개국 중에 한국 담배 가격은 5번째로 낮다. 우리보다 담배가 싼 나라는 4개인데 잘 들어봐라. 코스타리카, 멕시코, 튀르키예, 콜롬비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이다 라는 거죠. 형제 나라도 있네요. 튀르키예. 그러네요. 조 교수는 2015년 이후 8년간 담뱃값 인상이 없었다. 그간 1인당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이 10.1%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 담배 가격은 떨어진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담배의 규제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총대를 맨 전문가는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입니다. 이분도 담뱃값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데 평균이 얼마냐? 8,000원이라는 겁니다. 오호. 현재 담뱃값이 4,500원이니까 거의 더블이죠. 서 원장은 2015년 담뱃값 2배 인상을 이끈 인물입니다. 이때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죠? 이때도 이 양반이 더블 이끌어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8년 만에 더블을 주장하고 있다. 이거 분위기가 좀 쎄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서 원장은 근거를 댑니다. 세계 66개 국가가 담배를 파는 곳의 매장 내에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편의점만 가도 담배 진열을 멋있게 해놓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곳도 90개 국가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담뱃값 흡연 경고 그림 표시제도를 2016년에 도입은 했는데 광고 면적이 담뱃값 전체의 30%밖에 안 된다. 즉 하나만한 그런 경고 그림을 붙여넣었다라는 거죠. 이어서 만일 우리가 먹는 음식에 발암물질이 있다면 그걸 먹겠냐? 라면에 발암물질이 있다면 그 라면 사 먹겠냐? 하지만 담배는 발암물질이다. 69종의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도 먹고 있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근데요, 이 서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일부러 빠뜨리신 것 같아요. 붉은색 고기들, 그리고 온갖 햄, 소세지류들,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인데 다 팔고 있어요.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몰을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4,500원인 말보로, 레종, 더닐, 세금이 74%입니다. 제품의 출고 가격은 1,177원밖에 안 해요. 굉장히 싸죠. 1,200원이 안 되니까. 근데 출고값 자체는 전체의 26.2%에 그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머지가 다 세금이거든요. 담배 소비세 1,007원, 개별 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4원, 온갖 세금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이게 합쳐보면 3,323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담배 가격의 73.8%. 그러면 뭐 정부에서 정확하게는 얘기 안 했지만 앞서 얘기처럼 담배값이 8,0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세금 비율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출고가를 제외한 각종 세금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고가는 가만히 있을까요? 세금이 오르면 제조사들도 8년 동안 우리가 동결을 했으니 이참에 원가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핑계로 대면서 분명히 출고가도 올릴 겁니다. 그러면 최종 담배 가격은 최소 8,500원에서 9,000원이 된다는 거죠. 경불진에서는 현 정부가 임기 내 술값 인상에 이어 담배값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술값은 이미 올렸고요. 물론 앞으로 또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담배값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사설단체나 시민단체도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그것도 금연의 날에 포럼을 열어가지고 흡연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이러한 행위를 벌였다. 누구나 다 아는, 심지어 흡연자들도 다 아는 담배의 유해성을 또 설명하려고 했던 걸까요? 서민들, 특히 흡연자의 반응을 살펴보려는 거 아닐까? 간을 보기 위한 이벤트가 아닐까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비슷한 짓거리를 박근혜 시절에서도 했는데 똑같이 또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관련 소식이 퍼지고 찬성 반대의 글과 의견이 무수히 나오면 이를 종합해서 담배값을 올릴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거죠. 물론 술, 담배값 올려서 좋을 일보다는 나쁠 일이 많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선거에서의 득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오해는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따라서 어지간한 배짱이 아니고서는 2배에 달하는 담배값 인상 실행하기가 쉽진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정부 당시 이 어려운 걸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러니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 설마 2배나 올리겠어? 라는 의구심,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보수 정권은 서민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부자들에게만 충성하기 때문에 담뱃값을 의외로 큰 고민하지 않고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담뱃값을 올리면서 정부가 속내는 감추고 뻔한 애드립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국민건강 증진. 부자, 대기업, 갭 투자들, 코인 투자자들 죄다 감세해주고 지원해주면서 서민들은 담뱃값 올려서 삥 뜯는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역시나 건강을 위해서래요. 제 기억이 맞다면 노무현 정권 당시 담뱃값을 500원 올렸는데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는 서민 어쩌고 국민 어쩌고 하면서 거품을 물었단 말이에요. 쓸 돈도 없는데 담뱃값 올리는 게 웬 말이냐? 그랬던 사람이 지가 집권하니까 바로 2배를 올려버립니다. 보수 정권은 그냥 국민과 서민을 개, 돼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 요때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선진국과의 가격을 비교할 때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호주 담뱃값이 비싸니 2만 원이 넘네 하는데 그 나라 최저 시급을 알고 하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호주는 작년에 18,500원, 올해 23,500원이더라고요. 오호. 우리나라도 최저 시급이 2만 원대면 담뱃값 8,000원 올라도 그렇게 시끄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술과의 형평성도 따질 필요가 있죠. 사실 사건 사고는 음주가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최근에 갑자기 늘어난 건지 어찌된 건지 모르겠는데 음주운전 사고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럼 소주 한 병도 담뱃값처럼 2배로 올려서 2만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엇보다 국민 건강을 그렇게 원하면 담배를 안 팔면 됩니다. 중국이 영국과 아편 전쟁할 때 적지 않은 부모들이 아편값을 대기 위해 자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만큼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마약은 그렇게 열심히 못 팔게 하면서 담배는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까? 국가 책임 또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남자들이 담배를 군대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군에서는 아예 공짜로 담배를 제공해요. 아버지 세대 때는 3년, 우리 세대 때는 2년 반, 현재 청년들은 1년 반, 긴 세월 담배 쩔어서 살고 있습니다. 훈련 중 거의 매번 10분간 휴식, 담배 일발 장전, 이따위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국가가 앞장서서 담배를 주고 흡연율을 높이는 해괴망측한 비즈니스 모델 아닙니까? 그렇게 국민 건강이 걱정되면 군대에서부터 담배를 없애야 하는데 미래 담배 소비자를 대량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똥별들 중에 담배 피우는 인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들은 왜 담배를 피우지 않을까요? 마약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조상이나 유통상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고 지가 번 돈을 마음껏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담배도 비슷한 논리 아닐까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